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원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과거 폭행 사건을 둘러싼 공방 한층 가열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이 피해자 육성 녹취를 공개했는데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5.18 때문에 무슨 서로 언쟁이 붙어서 폭행을 했다. 내 기억으로는 그런 거는 전혀 없었어. 사과를 받았다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김재섭 의원의 주장은 허위이며 조작입니다. 구의의 속기록이라는 것은 그 의원의 발언인 거고 그게 대한민국 공식 법원의 판결문보다 위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판결문이 가장 권위 있는 것이고 사과에 대한 기억이 없으시다면 다시 사과드린다. 네, 저 피해자의 육성 녹취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공개를 했고요. 당시 폭행의 원인이 5.18 관련 인식 차이였다는 정 후보의 기존 해명과 좀 배치되는 내용이고 사과도 받지 못한 걸로 기억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대변인님이 이 녹취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셨어요? 네, 우선 주진우 의원 또 그저께 김재섭 의원 참 저질 정치만 배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관련해서 그제는 김재섭 의원은 어제는 주진우 의원을 민주당에서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으로요. 네. 그러니까 낙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죠. 그리고 저 녹취를 들어보면 5.18 언쟁의 기억이 없다, 사과의 기억이 없다, 기억의 부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거를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아마도 주진우 의원은 이끌어내고 싶었던 게 그거였겠죠. 여 종업원에게 뭐 외박을 강요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아마도 원했겠지만은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저 사과 없었다는 말 뒤에는 어떤 얘기도 하시냐 하면 저 피해자께서 피해자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뭐 실명을 밝히지 않아서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건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는 네. 모르겠습니다만 사과받을 기분도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과를 전제로 한 그 무엇이 있지 않았을까? 그게 머릿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사과받을 기분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저 녹취가 왜 나오게 됐느냐 하면은 그 전날 김재섭 의원의 이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제 주진우 의원이 이제 통화 녹취를 네. 공개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그제 김재섭 의원이 흔든 것은 뭐냐 하면 구의회 발언이잖아요. 그냥 발언은 어떤 내용을 해도 돼요. 그냥 검증되지 않은, 확인되지 않은 그런 의혹을 그냥 얘기하고 그거는 속기록에 담기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이렇게 해볼까요? 서울시 의회 속기록에는 오세훈 후보에 대한 이제 비판적인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저희가 그걸 들고 국회 소통관에 가서 그걸 줄줄이 읽으면서 그게 네. 마치 사실인 양 혹은 확정된 법원 판결인 양 그렇게 읽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 사태 이후에 양천 그 구청장 비서실장은 바로 그 직에서 물러났고요. 비서관이었던 정원호 후보가 비서실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김석영 양천구청 전 비서실장이 본인의 실명을 걸고 성명서를 발표했고 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본인이 이제 그 논쟁을 시작을 했고 5.18, 6.27 선거와 관련된 논쟁을 시작을 했고 정원호 후보는 이제 뒤늦게 그 다툼을 말리기 위해서 이제 왔던 것이고 그런 사태를 당시에 양천구청장이 잘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분은 비서실장은 이제 사퇴를 한 것이고 비서관이었던 정원호 후보를 비서실장으로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즉 그 당시에 양천구청장이 이 정원호 후보가 무슨 서울시장 후보까지 될 걸 알았겠어요? 그냥 당시에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공명정대하게 판단을 하고 그런 조치를 했다는 것. 그것도 저는 큰 이 상황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의힘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정 후보 측이 이렇게 다양한 반박을 했는데 이 네. 반박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근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저질 네거티브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것 같습니다. 후보에 대한 정확한 검증 당연히 필요하죠. 더군다나 정원호 후보는 성동구청장 3번을 지내기는 했지만 이렇게 서울시장 선거처럼 대중의 관심이 큰 선거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을 하고 국민들께 소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피해자의 일방 주장이라고 하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가해자 측의 일방 주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해자의 말이 맞겠습니까? 피해자의 말이 맞겠습니까? 제가 오늘 경찰서 화장실에 갔더니 포스터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찍은 도끼는 잊어도 찍힌 나무는 잊지 않는다. 그 무슨 얘기겠습니까? 피해자의 기억이 훨씬 더 선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해자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요. 저는 잃을 것 많은 사람이 말이 길어지고 변명할 게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원호 후보는 본인이 서울시장으로 가는 길목에서 예상치 못한 악재가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잘 해명해서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하겠지만 피해자는 잃을 것 없이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대로 과거의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은 서울 시민들이 누가 더 진실에 가까운 얘기를 하고 있는가 분명히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조금 반론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통화 녹취를 공개한 그분, 글쎄요, 그분이 이 전 비서관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실명도 밝히지 않았으니까요. 31년 전 일을 이제 그분은 이제 어렴풋이 기억해서 그런 5.18 언쟁이 없었던 것 같다라고 굉장히 두루뭉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 김석영 비서실장 실명을 걸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분한테는 굉장히 뼈아픈 기억일 거예요. 가해자지만은 왜냐하면은 그것 때문에 비서실장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요. 그분은 카페 이름서부터 시작해갖고 그 정황을 굉장히 생생하게 재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어저께 통화 녹취에 등장했던 주진우 의원의 통화 녹취에 등장했던 분도 실명 걸고 나와서 말씀을 하십시오. 모르겠습니다. 김석영 비서실장도 공개적으로 이미 밝혔고 언론 인터뷰에도 응했기 때문에 저는 나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피해자의 주장은 그러니까 그 피해자의 주장을 담아서 법원이 판결을 했겠죠. 그 네. 판결문에는 정치적인 견해 차이라고 분명히 적시를 했어요. 피해자 의견을 듣고 당시에 이루어진 거고 그 사건 바로 다음 날 보도가 5건이 있었습니다. 조선일보도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는 분명히 무슨 외박, 여성 문제 이런 거랑 관련된 거 전혀 없었어요. 당시에 취재를 하고 썼겠죠. 이 믿을 만한 언론인 조선일보가 그냥 썼겠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당시에 분명히 만약에 양천구청장이 현장에 있었는데 이게 너무 악의적인 비방이었다면은 그 당시에 구청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양천구청장이 얘기를 한 거는 그 속기록을 보면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속기록을 굉장히 악의적으로 편집을 한 것이요. 그 중간에 그 장 의원의 이제 발언이 있은 다음에 굉장히 이후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 그냥 중략으로 묻고 그냥 구청장이 이제 사과한 내용이 나오는데 꼭 장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사과한 것처럼 그렇게 편집을 했던데 그 이후에 정회도 했었고 굉장히 많은 발언들이 있었고 또 장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해서 그걸 총체적으로 다 본 다음에 포괄적으로 사과를 한 것입니다. 구청장은. 네, 알겠습니다. 이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의혹을 검증하는 과정이라는 점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제22대 국회 후반기를 이끌 국회의장 후보로 친명계 조정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 최종적으로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하지만 민주당이 다수석인 상황에서 사실상 조정식 의원이 의장에 당선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조 의원 소감 잠시 듣고 오시죠. 후반기 국회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주권자인 국민을 떠받드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저 조정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시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국민적 합의와 야당의 협력을 저 조정식이 이끌어내겠습니다.
권리당원 투표 마감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조정식 의원에게 투표했다고 인증한 지지자의 글을 SNS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명심이 조 의원 당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걸로 봐야겠죠. 전 이심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심은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이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교묘한 방식으로 다양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정원호 성동구청장을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로까지 만든 일이겠죠. 본인의 SNS를 통해서 일 잘하는 사람이 있다더라 이런 식으로 띄우니까 바로 정원호 구청장이 서울시장 후보까지 됐었고, 최근에 정원호 후보가 남대문 시장에 가서 상인에게 컨설팅 한번 받아봐라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되니까 네. 바로 다음 일정으로 남대문 시장 일정을 잡으셨더라고요. 네. 김상욱 의원 울산시장 선거에서 고전한다고 하니까 또 울산 일정 잡아서 김상욱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SNS 메시지를 올린 것도 본인은 다음 국회의장 후보로 조정식 의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밝힌 거라고 저는 사실상 해석합니다. 더군다나 조정식 의원은 본인의 대통령이 됐을 때도 정무특보인가요? 그 자리를 맡기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회를 행정부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보지 않고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그냥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사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선호했었던 것 아닌가라고 평가합니다. 네, 이제 국회의장이 되면 정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당장 후반기 원구성 협상부터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등을 두고 여야가 강경하게 대치를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조정식 의원,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독식할 수 있다 이렇게도 말을 했는데,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당의 손을 들어주는 거잖아요. 이게 현실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네, 그 국회의장은 공평무사하게 국회를 이끌기 위해서 당적을 버리고 이제 무소속으로 활동을 하시죠. 그래서 앞으로 좀 그렇게 활동을 하실 거라고 기대를 해보고요. 그런데 이제 국회의장 선거 과정에서는 또 당심 20%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당원들한테 소구하기 위한 그런 좀 말씀을 하신 면도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상임위 독식보다는 그래도 배분을 하는 게 순리겠죠. 그렇지만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발목을 잡기 위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경우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국정과제 추진과 직결되는 상임위는 민주당에서 지키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방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대야 강경 노선이 좀 강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 야당의 어떤 대응 전략 이런 게 있겠습니까? 저는 22대 후반기 국회에서 당연히 민생 관련 법안은 적극적으로 야당도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그럴 겁니다. 그런데 헌법 질서를 유린하고 국민 정서에 반하는 법안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면 필사적으로 막아야겠죠.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이번에 공소취소권을 포함한 특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에 얘기를 해서 선거 전에, 그러니까 이 선거를 의식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절차와 시기를 수기해서 결정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선거 후에도 이런 법안 처리하려고 한다면 저는 장외투쟁도 불사할 정도로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조금 전에 국정과제를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상임위는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맡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이제 야당이 법사위는 제1야당이 갖는 게 맞는 거다 이렇게 관례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양보할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법사위가 이제 모든 걸 쥐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국민의힘이 맞는다면은 그 법사위라는 그런 장치를 통해서 아마 국정 과제 추진이나 이재명 정부의 발목 잡는데 매진을 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법사위는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